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와서 안심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안심을 거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거나 시력을 잃기 직전인 상태로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내분비대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본인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확언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미 췌장과 전신의 혈관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심한 갈증이나 소변을 자주 보는 현상,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은 이미 몸이 완전히 망가진 뒤에나 나타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신체가 아주 미세하게 보내오는, 하지만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시하는 의외의 초기 신호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0명 중 단 3명도 연관성을 알지 못하는 아주 충격적인 신호를 포함해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 신호 7가지를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평생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에 67대신 박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저희 병원 문을 두드린 이유는 내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나 피부과에 갈 만한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발바닥에 아주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3주가 넘도록 도무지 아물지 않고 통증만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졸길한 예감이 들어 곧바로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보니 수치가 무려 280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10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당장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 환자분은 오히려 저를 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당뇨 증상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검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몸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반년 사이에 눈앞이 부쩍 침침해져서 노안이 온 줄 알고 안경을 새로 맞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발목 주변 피부가 자꾸 가려워서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쳤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씩 잠에서 깨야 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환자분은 이 모든 현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췌장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던 당뇨의 명백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실제 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지만 그중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6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줄 모른 채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전형적인 대사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몸이 조용히 건네는 다른 단서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사 기능의 고장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최소 5년에서 7년 전부터 이미 세포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처음 질환을 확진받는 그 당일에 이미 환자의 절반 이상이 초기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수없이 경고를 보내왔으나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의외의 신호 7가지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3개를 넘어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낯선 신호는 목덜미나 겨드랑이 주변에 거무스름한 얼룩이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 문득 목 뒤쪽이나 옆부분의 피부가 유난히 까칠거리고 텁텁해진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 피부톤에 비해 확연히 어둡게 그늘진 것처럼 변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며 검게 변하는 상태를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체 내부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각 세포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체내 환경이 악화되어 이 열쇠 구멍이 빽빽해지면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넘쳐나자 비상이 걸린 췌장은 문을 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무리해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액 내에 과도하게 쌓인 인슐린이 피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세포의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면서 결국 목덜미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자주 접히는 부위가 두껍고 거칠어지며 거뭇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이를 그저 때가 낀 것으로 오해하고 타월로 강하게 문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청결 문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병원 검사에서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나오더라도 이러한 피부 변화가 관찰된다면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기에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서둘러 대사 관리에 나선다면 질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주할 의외의 단서는 바로 잇몸의 상태입니다. 방치질을 할 때 칫솔에 붉은 피가 묻어나오거나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치아가 아래로 길어진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을 때 치아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나이가 들면 을에 찾아오는 풍치나 단순한 치주염으로 치부하고 잇몸약 몇 알로 버티곤 합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과 당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잔인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방어 체계가 급격히 무너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침 속의 당 성분을 먹고 사는 입안의 유해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이는 곧 극심한 잇몸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잇몸에 발생한 염증이 방치되면 혈류를 타고 염증성 물질들이 온몸을 돌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강력하게 부추깁니다. 외국 잇몸병 때문에 세포의 문이 더 굳게 닫히고 혈당은 다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 파멸적인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요새 잇몸이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공신력 있는 학술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심각한 치주 질환을 겪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이야기 뒤에는 아주 희망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고강 내부의 염증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치솟던 혈당을 눈에 띄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체계적인 잇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적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감소폭은 시중에서 처방되는 정식 당뇨 조절제 하나를 매일 복용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즉 치과 방문을 거르지 않고 입안의 염증만 잘 잡아내도 약물 복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구취가 부쩍 심해졌거나 잇몸이 욱신거리고 피가 난다면 이는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내과적인 정밀 진단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신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째 전조는 바로 청력의 감퇴입니다. 최근 들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가족들로부터 볼륨을 너무 크게 키운다는 핀잔을 자주 들으시나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소리가 오물거리듯 들려서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되묻는 일이 빈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대개 이러한 현상을 마주하면 걸을 수 없는 세월의 무게이자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대사질환은 우리의 청력을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앗아갑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대사 이상을 겪고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청력 손실을 경험할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의 과도한 당분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우리의 귀를 멀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귀 깊은 곳에는 소리의 진동을 감지하여 뇌로 전달하는 달팽이관이라는 섬세한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작은 기관 내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서
청각세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문제는 혈액 속에 당 성분이 가득 차서 끈적해지면 이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가장 먼저 막히고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서 영양 공급이 차단된 청각세포들은 점차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며 높은 혈당 그 자체가 청각신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청력 저하가 단순히 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 혈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도미노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의 초미세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눈의 망막이나 콩팥, 그리고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다른 중요한 혈관들 역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연구진이 대규모 보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청력 감퇴가 먼저 관찰된 이들은 귀 건강이 양호했던 이들에 비해 향후 치명적인 대사합병증 발병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즉 귀가 어두워지는 현상은 머지않아 눈과 다른 장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체의 무언의 경고인 셈입니다. 만약 주변에 귀가 부쩍 어두워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링크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합병증을 막는 최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는 육체의 긴급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인지 기능마저 함께 퇴화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니 적절한 진단을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단서는 바로 발바닥과 발가락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 이상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유독 발끝이 저릿저릿하거나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는 불쾌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은 듯 내살 같지 않고 둔한 기분이 지속되지는 않으시나요? 반대로 분명히 겉으로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정작 본인은 속에서 천불이 나듯 뜨겁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를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신경 자극들은 말초신경이 서서히 죽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의 감각이 무뎌지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상처나 자극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궤양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돌보았던 환자 중 한 분은 신발 안쪽에 아주 작은 못이 들어간 줄도 모른 채 온종일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녁에 귀가하여 양말을 벗었을 때야 비로소 피가 흥건히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까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이미 말초신경 손상이 상당 수준 진행되어 통증을 전달하는 통로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진행했기에 발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조금만 대처가 늦었더라면 균이 뼈까지 침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은 혈액 속의 높은 당 수치가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는 신경망 중에서도 왜 하필 발끝에서 가장 먼저 고장이 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출발하여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길게 뻗어나간 신경망이 바로 발끝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신경일수록 높은 혈당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환자 2명 중 1명꼴로 정밀 검사상 이미 말초신경의 손상이 가해진 상태이며 눈에 띄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경병증을 앓고 있다고 올바르게 인지하는 환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피곤해서 다리가 저린가 보다,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며 파스 한 장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한번 파괴되어 죽어버린 신경세포는 원래대로 되살리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 손상이 번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만약 지금 발끝에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면 대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라는 내 몸의 강력한 마지막 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5번째로 마주할 의외의 경고 등은
눈앞이 흐려지는 미묘한 시각적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할 때 가로등이나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유난히 번져 보여 눈을 찌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방금 전까지 먼 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까운 화면을 보려 할 때 초점이 신속하게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의 중장년층은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으로 단순한 노안이라 결론 짓고 맙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안구의 도전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지만 대사질환이 개입되면 이 시력 변화의 양상은 훨씬 더 급격하고 변덕스럽게 요동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시력 저하는 눈 뒤쪽의 혈관이 터지는 무서운 망막 합병증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굴절 이상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안에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라는 맑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 속에 당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정체 내부로 수분과 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 렌즈가 퉁퉁 부어오르듯 두꺼워지게 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굴절 각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초점이 엉망으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더욱 기묘한 점은 혈당이 요동칠 때마다 시력도 함께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선명하게 잘 보이다가도 음식을 섭취하고 혈당이 치솟는 오후가 되면 갑자기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집니다.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침침한 시기에 불규칙한 변화가 반복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안경 도수를 새로 변경하러 가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큰돈을 들여 맞춘 안경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잘 맞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체내 혈당이 잡히지 않아 수정체의 두께가 매일같이 부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반년 사이에 안경을 3번이나 바꾸었다며 도대체 눈에 무슨 큰 병이 생긴 것인지 두려워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안과에서도 안구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내과 검진을 받아보라 권유했고 그렇게 진행한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철저한 식단 관리와 대사 치료를 병행하며 혈당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자 단 석 달 만에 퉁퉁 부어있던 수정체가 제 모습을 찾으며 시력이 완연하게 안정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처음에 맞추었던 안경 도수가 딱 들어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안과학회 연구에서도 새로 대사질환을 확진받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단 이전 1년 동안 극심한 시력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혈당 때문일 거라 의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안경이 유독 자주 맞지 않거나 밝기에 따라 시력이 고무줄처럼 변한다면 안과 방문에 앞서 혈당 수치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수서입니다. 6번째로 주목해야 할 육체의 신호는 피부에 생긴 작은 상처들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종이에 살짝 베이거나 모기에 물려 긁은 작은 상처들이 예전만큼 빨리 아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야 할 자리가 2주, 3주가 지나도 여전히 붉게 짓물러 있거나 심지어 주변이 노랗게 골마 들어간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피부 재생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내 대사 시스템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전 과정에 심각한 제동이 걸립니다. 첫째로 피하에 가득 찬 당분은 외부의 유해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 최전선의 전사들, 즉 백혈구의 활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아주 미세한 긁힘 상처에도 쉽게 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둘째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을 망가뜨려 말초 부위로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산소와 풍부한 영양소를 실은 신선한 피가 상처 부위로 쉼없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길목이 막혀버리니 치유세포들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재생이 지연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조직을 견고하게 결합해주는 핵심 재료인 콜라겐의 합성 자체를 높은 혈당이 방해하기 때문에 새살이 돋아나고 싶어도 돋아날 수가 없는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창상치료 관련 임상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혈당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체는 정상적인 신체에 비해 상처가 완전히 폐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배 이상 길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미세한 상처가 한 인간의 사지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 체중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심장에서 가장 멀어 혈액순환이 취약한 발 부위의 상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다가 살짝 살점을 건드린 작은 흠집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다가 균이 뼈까지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 결국 발가락의 일부를 상실해야 했던 환자들의 비극은 진료실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저 며칠 지나면 낫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연고 하나 바르고 넘기지만 대사질환이 통증 감각까지 마비시켜 놓은 상태라면 상처는 소리 없이 심부를 파고들어 뼈를 녹여버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몸에 생긴 작은 상처가 보름이 지나도록 진물이 나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체 내부의 대사 환경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니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라는 육체의 절박한 신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7번째 징후는 대다수의 사람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스러운 영역, 바로 성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어느 날부터인가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거나 여성분들의 경우 급격한 성욕 감퇴와 함께 극심한 질건조증으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서상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으려니 체념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사질환이 신체의 가장 가느다란 혈관망부터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정교한 초기 경고등입니다. 남성의 신체 구조를 통해 그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발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음경 내부의 혈관으로 충분히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전신의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며 끈적해진 혈액 때문에 미세한 혈류 공급이 차단됩니다. 게다가 높은 혈당은 성적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세포까지 동시에 파괴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혈류 저하와 신경 손상이 겹치며 치명적인 기능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는 본격적인 대사합병증이 겉으로 드러나기 평균 3년에서 5년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기 주변에 분포한 혈관들은 우리 몸의 그 어떤 혈관보다 가늘고 섬세합니다. 굵은 고속도로가 막히기 전에 좁은 시골길부터 먼저 끊어지는 것처럼 전신의 큰 혈관들이 무너지기 전 가장 약한 미세혈관이 먼저 막히면서 신체에 1차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단순한 성생활의 침체가 아니라 향후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합병증이 닥쳐올 수 있다는 육체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대사 이상으로 인해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이 손상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극심한 건조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체감하셨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즉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대사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면 손상되던 혈관과 신경이 회복되면서 성기능 역시 완연하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기묘한 전조 증상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거뭇하고 두꺼워졌는지,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지, 텔레비전 볼륨이 자꾸만 커지는지, 발끝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지, 시력이 고무줄처럼 자주 변하는지, 작은 상처가 보름 넘게 아물지 않는지, 그리고 성기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다음 주 중으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혈당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공복 혈당과 함께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대변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단순히 굶고 가서 재는 공복 혈당만으로는 식후에만 폭발적으로 치솟는
숨은 대사 이상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결코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계의 대규모 예방 프로그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현재 체중의 딱 5%만 감량하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당뇨로 진행될 위험성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60을 넘긴 연령대에서는 그 예방 효과가 70%를 웃돌 만큼 압도적입니다. 즉,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대처하기만 하면 질병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당장 3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과의 이별입니다. 흰쌀밥과 밀가루면 흰빵을 과감히 줄이고 현미나 귀리,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식후 산책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숨이 약간 찰 정도로 15분만 걸어주어도 혈액 속의 당분이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소비되면서 식후 혈당이 극적으로 안정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철저한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발바닥에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피부와 치아 상태를 점검하며 나만의 혈당 수첩을 기록해 나가십시오. 당뇨는 무서운 불치병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동행한다면 얼마든지 합병증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건강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